10도 안 되네. 네? 네? 이게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도 드리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그래픽 가지고 재밌게 게임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하고가 올라가서 요새 그래서 맘의 게임 같은 에뮬레이터를 웹으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캔버스 가지고 돌리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 보면 아직은 좀 느리긴 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웹폼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요. 웹폼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HTML4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지원했고요. HTML5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일단은 목적은 그거예요. 전에도 이런 거 다 도입했거든요. 이제 4에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메일 입력 받아서 만약에 형식이 틀리면 다이렉트 메시지 보여주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력을 받기 전에 간단한 도말 같은 거 에디트 박스 자체에서 표시해 주잖아요. 그런 게 플레이스홀더인데 그런 것들 다 잘 구현했었고 여기 내용 다 저희가 구현했던 내용.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치겠다 하게 되면 달력 다 구현해서 붙이잖아요. 컬러 피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HTML5 올라가면서 다 브라우저가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풋 태그들이 이제 스폰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변화는 모바일 상에서도 변화가 좀 생겨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메일 속성, 이메일 타입을 가지는 인풋 박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제가 URL 속성으로 인풋 주게 되면 중간에 것처럼 저렇게 바뀌어요. 저런 것들은 이제 뭐 플랫폼에 해주든지 브라우저에 해주든지 간에 저런 것들은 이 태그를 읽어서 저렇게 인풋 속성이 바뀌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날짜를 선택하겠다 뭐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죠. 여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페라도 열어야 되고 파이어포스도 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다 이제. 일단 요거는 제가 파이어폭스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프레스 홀더는 그런 식으로 먼저 뭐 깔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L 이메일 타입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quired라고 주게 되면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고요.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넘버인데 넘버 아닌 걸 넣고 넘어가면 다 넘어가요.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에러 메시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벤트 주느냐 하면 onInvalid라는 이벤트 핸들을 저희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onInvalid에서 저걸 또 받아서 속성이 틀려, 속성이 틀릴 때 이런 걸 하자 라고 저희가 이벤트 붙일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좀 풀리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뭐 이메일 포맷이 틀렸으니까 이메일 포맷이라고 뭐 메시지를 주게 되면 제가 onInvalid에 넣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에러가 나면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처럼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required인데 뭐 값이 비었거나 포맷이 틀리거나 뭐 그런 거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저 이렇게 팝업은 브라우저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제가 오페라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오페라에서는 훨씬 더 뭔가 좀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저렇게 제가 타입에 따라서 뭐 다른 걸 띄워줍니다. 이제 그래서 뭐 데이터 타입이면 이것도 찍어주게 되고 슬라이드면 레인지에 맞춰서 슬라이드도 바꿔주게 되고요. 숫자면은 미맥스하고 스텝 밸류에 따라서 가도 올라가는 거 바꿔주게 되고 이게 브라우저에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에러메시지 아까 전에 봤던 에러메시지 반영된 에러메시지가 뜨긴 하죠. 모양 다른데 결국 이메일 포맷이라는 에러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속성을 HTML5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영향을 미친 영향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환하라는 예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지원 로케이션이 가능한지 받아요. 결국은 여기 GPS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알아야지 뭔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테스트 아예 못 해봐서 제 랩탑에 GPS가 없어서 이거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거에서 만약에 GPS가 지원이 되면 내비게이터가 GPS가 지원이 되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로케이션 받죠. 받아서 구글 맵에 던져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부분 예제가 구글 맵에 던지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터 같은 때는 적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GPS가 붙어서 예. 이제 내가 저런 것들을 동작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디텍트를 네. 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스크립트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내비게이터 오브젝트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자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맵하고 연동할 때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 내비게이터 그 브라우저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 이제 브라우저가 오프라인 됐을 때도 이 동작해야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온라인 때만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스펙트 보면 옛날에 구글에서 기어라는 API 셋을 냈고요. 결국 그런 것들 많이 여기가 받아서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구글 사람들이에요. 구글 사람들이라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글에 맞춰서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웹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전에 썼던 쿠키를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SQL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로컬과 SQL 던져서 결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파일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 오브젝트, 파일 리더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파일 오브젝트를 열어서 거기다가 글씨를 막 쓰면 로컬에 파일 막 써주고 그리고 막 내용 써주고 가능하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CSS하고 XML,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으면 그것들을 제가 로컬에 매니페스트로 저장을 해서 오프라인일 때는 제가 그 접속하는 게 아니라 로컬에 읽어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묶어서 저희가 그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스펙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이제 저희 캐시라고 부르는데 어플리케이션 캐시 하고 묶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게 되죠. 첫 번째 거는 이게 오프라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온라인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내비게이터에서 온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속성을 지원합니다. 저거 가지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인지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분기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렇게 스펙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last name은 뭐다라고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키 밸류 형태로 일단 주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전에 썼던 쿠키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죠. 이거 없으면 잘 크리에이트 하게 되고요. 입을 열어서 버전도 주고 디스크립션 주고 그다음 파일 사이즈 그것도 5메가짜리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인서트 업데이트 데이터 던지면 뭐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웹 SQL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캐시 같은 경우는 캐시다 어플리케이션 캐시 저게 일종의 이렇게 압축 파일, zip 파일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이름으로 zip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하게 되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이 딱 뜰 때 내려받게 돼요. 그 내려받던 거를 여기서는 매니페스트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그 매니페스트 일종의 zip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일 때는 이걸 읽어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라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어 냄새가 많이 나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상당히 중요한 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API 셋 6가지 정도가 그 오프라인 웹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셋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입니다. 네. 어디 나가겠죠? 파일 API 쓰는 거는 저도 뭐 이걸 스펙을 듣고 있는데 파일 좀 못 봤는데요. 로컬에서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뭐지 바이러스나 이 해킹에 네. 어떤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게 되잖아요. 네. 그는 어떤 식으로 브라우저 옵션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지. 늘 때마다 얘가 팝업이 뜨는
쓰는 거. 아니,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보안 랩을 적용해서 막 옵션이 있듯이, 그러니까 WC 스펙에서는 그런 것들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조심해라, 브라우저 컨트롤 해야된다까지 하고요.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구현할 때 브라우저 업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WC 스펙을 보면 구현을 이벤트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구현을 해봤는데 그 스펙 볼 때 아 그렇구나라고 돼요. 근데 구현하려고 그러면 되게 비어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HTML5에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 API 스펙 올라가면서 상당히 자세한 레벨까지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움 이벤트 모델 레벨 2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한 번 봐도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구현할지 감도 안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스펙들 API 쭉 문서를 보면 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좀 잡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산업계에서 브라우저 업체에서 스펙이 너무 모호하니까 브라우저마다 다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좀 구체하게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뭐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임 도메인 오리진이 제공이 돼서 이제 어떤 이제 구글 이제 닷컴에서 와이트를 쓰면 구글.com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허용 안 나요. PC 자체에서 사용자가 따로 출력할 수 있는 건 없죠. 아니죠. 같은 도메인 가능도 하죠. 그래. 실제로 네, 웹소켓 기지를 보면 있었어요. AJAX 테크놀로지 가장 근간이 되는 XML, HTTP 이렇게 하는 그 어싱크하게 이제 공부를 받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던지고 바로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 던지고 1시간 있다가 이벤트가 이벤트 1시간 중에 아무 때나 올 수 있잖아요. 이벤트가 뭐 등등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는 것들 만들었죠. 사실 그래서 전에 그 AJAX에서 롱폴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던져놓고 그냥 여기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그때 가서 일을 하고 얘는 따로 막 돌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저희가 롱폴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런 이렇게 서버에서 준 이벤트들을 구현했죠. 그런 것들 좀 후지니까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는 걸 스펙을 만들자 하고 얘기가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뭔가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웹소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하고 밑하고 가장 큰 저기 서버 사이드 이벤트하고 밑에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서버 사이드 이벤트는 클라이언트가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맞춰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웹소켓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플리케이션 이 소켓 통신하는 거 똑같아요. 지원되는 것들이. 위에 거가 서버 사이드 이벤트까지는 그래도 웹서버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웹서버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밑에는 웹서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는 그 WC 스펙도 있지만 IEEE에서도 지금 저 프로토콜 HTML은 WC를 하지만 HTTP는 IEEE 하니까 거기서도 지금 스펙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스펙을, 소켓 스펙을. 그래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비교해 봤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실제로 스펙을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왔고요. 그게 이제 풀 디플렉스의 바이디렉셔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웹소켓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소켓은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구현하면 서버도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WCS에서는 서버 사이드 스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브라우저 스펙만 하지. 실제 그래서 보면 이 그 소켓 쪽 이벤트 소켓 쪽 스펙을 보시려면 서버 사이드에서 구현하는 거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구현하는 거 하고 IEEE가 구현하는 HTTP 스펙하고 세 개를 같이 봐야지만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스펙 같은 경우는 그걸 표준해서 만드는 업체가 없고요. 그냥 MS는 자기가 만드는 뭐 ASP에서 가능한 서버 사이드 뭐 저런 스펙 그냥 API 셋을 만들고 있고요. 자바 진영은 자바 진영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PHP는 PHP 나름대로 언어를 쓰요. 그래서 각각 서버 사이드 구현하는 랭귀지별로 플랫폼별로 이 서버 사이드 이 웹소켓을 구현하는 거는 다 따로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만 지금 통일돼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웹 컴포넌트들 브라우저 돌아가는 컴포넌트를 정의한다 WC에서 얘기 드렸고요. 이게 이제 예제가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일종의 헤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WC 스펙에 보면 이런 헤더들이 다 이런 것들이 뒷단에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그러면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 만약에 C에 맞춰서 자바에 맞춰서 이제 뭐 책 쓰는 사람들이 쭉 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저기 이름이 나와 있고요. 웹소켓이라는 그 컴포넌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